근데 앞으로 이제 이 시장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리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이슈들이 가시화되면 좀 더 이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쯤 다시 한번 이 팡이 정말 꺼져 있는 기업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인지 한번 보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 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 주식 탐구 생활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숫자이지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만에 1000명이 이제 구독자 수가 돌파를 했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그 지수나 이런 데들이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다음 최근에 이제 증세 이야기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세금하고 이자, 그러니까 세금하고 금리는 일단 주식시장에는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금리하고 세금입니다. 법인세. 그래서 지금 법인세를 증세하는 안이 지금 미국에서 발의가 돼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기업 가치에는 좀 마이너스,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거든요. 특별히 이제 나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있지만 이익이 아직 없지만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변수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야말로 이익의 안정성이 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셔서 2021년도에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뭐 제목도 꺼진 팡도 다시 보자. 꺼진 불이 아니고 꺼진 팡. 보통 우리가 팡 주식이라고 그래서 미국 주식들 한참 기술주들 많이 갔대 뭐 팡 주식, 마가 주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 주식들이 최근에 관심이어서 상당히 멀어져 있었거든요. 다 멀어지고 뭐 이커머스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상장됐던 어떤 핫한 기술주들, 뭐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뭐 핀테크나 또는 뭐 프로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뒤로 밀렸었는데 지금 다시 이러한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과 현재 빅데이터라 보고 있는 이 기업의 어떤 매력 점수와 또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업은 그 전에 팡이란 주식은 앞에 요 글자만 딴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F, 그죠? 그다음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요 5개의 앞 글자를 따서 팡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요 뒤에는 한글명이랑 요 뒤에 영어로 조그맣게 써 있는 것들은 티커라고 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를 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005930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돼 있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영문 티커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커를 입력하거나 한글명을 치시면 이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보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팡 중에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주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400일 동안의 일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가가 요 급락했던 요 시점은 전부 다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해서 이 급락한 이후에 137달러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9월 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죠. 300달러까지 급등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전부 다 팡이라는 주식이 엄청나게 부각되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정말로 팡이라는 주식들이 뭐 나스닥 지수든 주가를 거의 뭐 캐리하면서 갔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 이제 9월부터 지금 시점까지는 거의 횡보하거나 고점 대비해서는 뭐 10%에서 많으면 뭐 한 20%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장에 관심에서 잊혀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로 관심들이 많이 이동한 상태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시장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리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이슈들이 가시화되면 좀 더 이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쯤 다시 한번 이 팡이 정말 꺼져 있는 기업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인지 한번 보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은 좀 조정을 받다가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이익 대비하면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독점 규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호주의 뭐 뉴스 서비스를 한이 많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뭐 6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면서 조금만 더 오르면 사실은 전고가를 직전 최고가 52주 최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는 그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52주 최고가가 304달러고 22일 기준에 현재가가 293달러니까 거의 사실 붙어 있는 개념이죠. 여기서 몇 퍼센트만 더 오르면 이미 최고가를 돌파해서 뭐 다른 가격들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 이제 뭐 주가가 고점이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 실적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요 차트는 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매년 1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들은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859억 달러랬는데 매출액은 20%, 21%, 주당 순이익은 66%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 요거는 최고치가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컨센서스라고 하는 평균값 정도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약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공룡과 같은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씩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성장이거든요. 매출액이 작을 때는 뭐 50%, 100% 성장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매출액 규모가 이미 뭐 800억 달러, 1000억 달러 되는데 이걸 늘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액은 한 25%, 순이익도 10%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실적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적정 주가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 부분도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페이스북을 보시면 이제 저희 초이스탁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초이스탁 US에 접속해서 종목 검색하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영문 S에서 미주미 초이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검색해 보면 종목 진단에서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쳐보시면 투자 매력 점수가 82점, 전체가 265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상장 기업이 약 5,5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265위고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력도 82점을 전체 구성하는 게 독점력, 안전성, 성장성, 현금 창출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무 분석이라든지 실적 분석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걸 다 체크해서 한 번에 점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각각의 항목들을 모두 다 알고리즘이 체크해서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무나 기업에서 체크할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DY가 배당 수익률이라는 뜻인데요. 0이라는 뜻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배당 매력이 없는 걸 빼고 나면 사실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기업이죠. 그러니까 성장할 때 보통 배당을 잘 주지 않죠.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야 배당을 늘리면 저 점수가 채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투자하기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업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좀 보시면 적정 주가는 현재 뭐 305달러 정도 수준이고 현재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정도에 와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게 매도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적정가라는 거는 이제 내재 가치, 뭐 페어 밸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가는 요 매수부터 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가에 적정 주가가 딱 멈춰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 고평가로 갔다가 다시 또 시장에 관심이 덜 하거나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면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저평가 영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이 매수 영역에 있거나 왼쪽에 있는 적극 매수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들어가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나 적극 매도 쪽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평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는 향후 조그만 악재거나
기대보다 조금만 나쁘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또는 사지 않았던 분들은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화면은 저희가 지금 개편해서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은 이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이 밑에 화면은 저희가 아마 4월 달 안에는 이 화면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매우 고평가부터 저평가까지 밴드를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화면인데 저희가 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정가 이하에서 저평가에서도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올라가서 고평가 근처까지 갔다가 적정가에 거래되고 다시 이하에 있어서 지금은 저평가가 요 시점은 저평가가 더 심해지는 시점이었죠. 아까 앞에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밀려있던 그러니까 역배열로 되어 있던 그 시점이 그러니까 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올라와서 거의 적정가하고 비슷한 레벨에 되어 있지만 저 적정가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 밸류의 상단으로 되어 있는 이 저평가 고평가 영역도 아마 계단으로 상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도 지금은 약간 저평가지만 실제로 올 연말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좀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량하고 좋은 기업에 위치해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매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여기 아까 앞에서 본 페이스북하고 똑같죠. 1,400달러에서 3,500달러니까 1,600달러에서 3,500달러 거의 3배 가까이를 한 2, 3개월 안에 올랐으니까 그냥 팡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던 거죠. 뛰었고. 그리고 나서 요 시점부터 지금까지 얘도 딱 횡보하거나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가 3,500달러고 현재가가 3,100달러. 최근에 2,900달러 때까지 찍기도 했지만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실적이나 것도 체크해 보면 상당히 올해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존의 온라인 쪽 이커머스 이런 쪽 성장들이 상당히 높이 나오고 AWS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성장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 기업이 매출액이 3,800억 달러가 되는 이 공룡 기업이 전년 동기 매출액이 37%가 늘었고 주당순이익은 80%. 그리고 올해는 얘도 마찬가지 페이스북처럼 매출액이 22%가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1,000억 달러 정도가 또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출 성장이 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상당히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네, 아마존 보시면 73점인데 이 기업도 상위 12%니까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점수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밑에 있는 세부 내역을 보시면 배당 매력이 이 기업도 배당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점수가 0점, 그러니까 1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은 거지 실제로 배당을 빼고 나머지 항목들로만 계산하면 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두 번째는 싸냐 비싸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페이스북에 비하면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아까 페이스북이 매수 정도 수준에 있는 현재가 적정가와 현재가와 비교하면 매수 정도의 의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적극 매수를 해도 되는 그 구간에 가격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런 거죠. 이 밴드 차트 적정 주가를 보시면 과거의 요때 시점들은 이제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었죠. 들어갔고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였는데 갑자기 저평가 영역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적정 주가와 저평가 영역들이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만 떨어지고 횡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정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가 커지면서 저평가 영역으로 쑥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저평가 영역에도 들어가지만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저평가로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적정가가 올라가면서 저평가된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팡. 애플도 보면 주가가 이 시점에 꾸준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얘는 조금 아까보다는 늦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14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123달러, 한 10%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주가만 보시면 뭐 역배열이고 이래서 막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언제 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가격만 보자면. 그래서 반드시 그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내재 가치라고 하는 적정 가격의 라인을 알고 계셔야 이 정도 시점에서는 충분히 싸니까 내가 이때부터는 분할해서 사서 좀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점이 역배열로 다 떨어졌는데 이때는 사야 되겠죠. 원래는 지나놓고 보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 시점은 차트로만 보면 사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시점이 진짜 기업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게 여전히 맞는지, 기업 실적이 나빠지거나 뭐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주가가 떨어지면 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전히 똑같이 수익성이 좋고 괜찮은데 주가만 빠진 경우, 그럼 뭐 얼마가 저평가돼 있냐 이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주가 차트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을 보면 애플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주춤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 주당 순이익이 35%.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기업들도 다 20% 매출액 성장하지만 주당 순이익 면에서 보면 애플이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한번 보시면 얘도 80점이죠, 80점. 그리고 5개 분야에서 골고루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점수가 앞에 있는 기업과 다르게 이렇게 사서 점수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오각형으로 전반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저희 점수를 받았고 상위 6%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좋은 기업, 그 다음에는 싸냐 비싸냐를 보고 살 거냐 안 살 거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이 점수는 저희가 뭐 전월 대비 증감도 표시해 주지만 실적이 들어오면 계속 계산이 새로 돼서 저 점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적정 주가를 보면 지금 얘는 적정 주가하고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보면 아까 그 이제 고점을 했던 뭐 150달러 가까이 갔던 이 시점을 보면 주가가 매우 고평가 영역까지도 지금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 영역을 뚫고 매우 고평가까지 갔다가 이 기업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시점에는 지금 적정 주가보다도 살짝 낮은 그런 상태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가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할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뭐 스트리밍 서비스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뭐 2배 이상 올랐었죠. 오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면서 멈춰 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는 대략 한 10% 정도 내려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23%, 매출이 23% 늘었고요. 올해도 300억 달러 정도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20%, 순이익은 한 63% 정도 늘어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도 올해 기업 가치, 아까 말씀드린 점수라든지 그런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넷플릭스를 보시면 57점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에서 사실상 점수를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한 20점 각 항목별로 이제 점수로 보면 20점에서 5개가 100점이 되는데 거의 20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성장성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성장성 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5,500개 중에서 한 60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성인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고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주가를 보면 현재 적정가보다 현재가가 좀 더 높죠.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3개 기업보다는 밸류에이션 면에서 보면 조금 매력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조정을 받으면 또 훨씬 사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밴드 차트를 보면 이 주가가 이 시점을 보면 이게 매우 고평가 라인 여기에 거의 붙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줄이거나 아니면 조금만 악재만 나와도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익을 실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고요. 지금 그 이후에 쭉 주가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하면서 이 기업의 가치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실적들이 발표지고 좋아지면 이렇게 3개월마다 지금 라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도 조금 더 지나서 올해 1분기 실적, 지금이 3월 24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1분기가 다 끝난 게 뭐 또 실적이 4월 달에 나왔다 그러면 제 라인이 또 올라가겠죠.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적정가 영역에 거의 붙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은 맞는데 가격이 조금만 더 싸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팡의 마지막 구글입니다. 구글 주가도 보면 네,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2배 쫙 올랐다가 네, 얘는 좀 더 늦게 오른 편인데요.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태죠. 근데 조정폭이 아예 크지는 않습니다. 52주 최고가가 2140달러인데 2030달러니까 사실상 그 조정폭이라는 게 매우 미미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고 급락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고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률은 거의 다 10%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야 15%고 5에서 15% 사이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적자 기업인데 현금 흐름이 없었는데 어떤 성장성이나 꿈을 가지고 시총이 많이 받았던 기업들의 주가는 뭐 30%에서 좀 심하면 뭐 50%까지도 빠져 있고 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변동성이 작고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구글 실적을 보면 구글도 역시 올해 한 매출은 23%, 그러니까 4개 기업 다 매출액은 다 20% 이상이 성장하는 상당히 고성장한다고 봐야겠죠. 그다음 주당 순이익도 한 18% 정도 성장해서 뭐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구글은요. 78점인데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 점수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그렇지 나머지 보시면 재무 안전성 만점, 현금 창출력 만점, 수익 성장성도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250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사업 독점력도 상당히 높아서 이런 이익이나 이런 구조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요 내용만 가지고도 좀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보면 현재 2117달러 이렇게 찍히는데 매수는 이 적정 주가는 저희가 직접 이제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이제 적정 주가고요. 일반적으로 증권사 컨센서스라고 하는 평균 값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평균 값들은 좀 주가가 오르면 목표가가 좀 따라 올라가고 주가가 급락해서 괴리가 벌어지면 좀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아마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과거 시점에 보면 얘도 고평가까지 갔다가 이 적정 주가도 여기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평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네,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적정가보다 이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정 주가가 좋은 실적과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적정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 지금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팡이라는 5개를 보자면 넷플릭스만 다 좋은데 넷플릭스만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사도 괜찮은 수준에 와 있고 그 중에 그 저평가 매력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아마존이 가장 높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기업의 어떤 실적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실적이 들어올 때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쳐보시면 돼요. 구글 이렇게 쳐보시면 투자 매력 점수하고 이 밑에 거는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쳐보셔가지고 이런 점수가 더 개선이 됐는지 더 개선됐다는 얘기는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걸 또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줄여드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